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9일 새벽 1시입니다. 요사이 정치부 기자들의 관심사는 이재명, 윤석열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 김종인 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기자들이 쓰는 기사의 톤이 마치 김종인 씨가 윤석열 윗분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이 김종인 씨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그 논리로 이성적으로 따지기가 참 힘듭니다. 여기에 어떤 패거리, 정파적, 지역적 이해관계가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건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기자들 중에서 역사를 바꾼 특종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부 기자들이 했다는 점. 왜냐? 사건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특종을 하게 되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특종을 해서 역사를 바꾼 점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정치부 기자들이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김종인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청탁을 받았는지 청부를 받았는지 김종인의 말을 그냥 옮겨가지고 윤석열을 압박하고 훈수 두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는데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또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총재입니다. 이 실질적으로는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거의 독재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저 로마에서도 보면은 전쟁을 할 때는 독재관을 뽑습니다. 독재관. 그때는 독점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 지금 4개월 남았는데 모든 결정권은 윤석열 후보가 쥐어야 합니다. 물론 상의는 할 수 있죠. 이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은 김종인,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김종인에게 휘둘려 가지고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막 제가 확인한 동아닷컴의 기사는 그래도 좀 안심을 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의견을 수용하지만은 김한길, 김병준을 합류시키는 입장은 확고하다. 제목이 그렇네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발표가 다음 주로 미뤄진 가운데 윤석열 당 대선 후보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 씨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선대위에 합류시키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사람의 선대위 합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윤 후보 측은 협의는 하되 필요할 때는 후보가 결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김종인이 뭐가 아쉽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어제 한기호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윤 후보 비서실장이자 핵심 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권 의원은 열흘 만에 대선 전국의 당 살림살이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하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후임 인선 때까지는 비서실장 업무도 겸임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 측과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실무형 선대위를 요구하는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 속에서도 메머드 선대위라는 본인의 소신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국에는 윤 후보의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대위는 윤 후보 아래, 이게 중요하죠. 윤 후보 위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아래 김종인, 김병준 두 비상대책위원장 출신과 김한길 전 대표 등 세 사람의 권한이 분산된 구조를 갖추게 될 거라는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지만은 김병준 전 위원장도 미래비전위원회 총괄이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후보 직속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를 초반부터 구상을 했고 윤 후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온 김한길 전 대표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화합과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기능을 담아 반문재인 세력 결집은 물론이고 집권 시의 여소야대라는 원내 지형을 돌파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인선은 윤석열 후보의 소신인 한 사람이 헤게모니를 잡는 것은 피해야 한다. 김종인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구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종인과 김한길은 병렬 조직이다. 그러니까 김한길이 김종인 부하가 아니라는 거죠. 3인 동시 기용에 대한 윤 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대위 출범을 둘러싼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인물만 몇몇 가져다가 통합위원장이라고 하면은 통합이 되느냐는 불쾌감을 표출했고 이준석도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진 선대위 틀과 인적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청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준석은 요사이 당대표라기보다는 김종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가 하이에나, 파리떼, 이준석은 하이에나, 이런 동물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동료를 비방하고 오로지 김종인에게 충성하는, 윤석열에게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애매한 상태고 김종인에게는 확실히 충성하는 당대표 때문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피눈물을 씹으면서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많은 보수층이 이준석, 김종인을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느냐고 윤석열 후보를 지금 한참 비판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결국 성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기자들이 김종인에 대해서는 미화일변도입니다. 꼭 짚어야 할 걸 안 짚어요. 김종인이 대한민국의 진로에 해악을 끼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경제민주화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경제 논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파를, 보수를 복지 포퓰리즘에 편성하도록 한다든지 뇌물 전과자라는 그 전력을 가지고 감히 국민의힘 선거를 지휘하려고 나선다든지, 더구나 안철수를 이준석과 손잡고 그렇게 모욕을 해가지고 통합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기자들이 꼭 써야 할 거 하나를 안 쓰고 있습니다. 작년 미래통합당 4.15 총선 패배의 제1책임자는, 황교안 제2 책임자는 김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놓고 무슨 선거의 규제 운운하고 있는데,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시장 선거에서 압승한 제1 공로자는 안철수죠. 단일화 기치를 내걸어가지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김종인으로부터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단일화를 관철시키고 오세훈 선거운동까지 해준 그 안철수를 윤석열과 손잡지 못하게 하는데 발벗고 나선 이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을
윤석열 후보가 통제를 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의 최대 걸림돌은 이재명이 아니라 현재로는 김종인, 이준석입니다. 감사합니다.